네이버와 쿠팡, 161조 원 규모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놓고 두 맞수 간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대 실탄에 장착한 쿠팡, 그리고 물류 동맹 구축으로 빠른 배송까지 넘보는 네이버.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과연 국내 유통산업 지형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일상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아봅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네이버로 이렇게 회까지 주문해서 바로 당일날 시켜 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요즘 검색보다 오히려 쇼핑에 더 열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좋아하는 훈제 연어 같은 것들 이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시키는데요. 네. 낮에 시키면은 당일 저녁에 또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의 매출 구성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검색 광고 비중이 절반을 넘었었던 네이버가 이제는 내년 정도를 가게 되면은 검색 광고 비중은 이제 30% 정도로 줄어들고요. 온라인 쇼핑 부분이 25%.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뿐만 아니라 쇼핑 금융 콘텐츠의 어떻게 보면 다액 체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 사업 모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날 거란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실제로도 상당히 이제 매출 구성이 광고 일변도에서 쇼핑과 금융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증권사 연구원들 대상으로 비대면 사업 설명회 가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하던가요? 우선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세계와의 어떤 주식 맞교환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모델, 그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모델을 일본에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한 5년 안에는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30%까지도 시장 점유율을 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현재 점유율이 17% 정도니까 한 2배 정도를 그렇죠. 올리겠다는 거의 얘기네요. 1.5배 이상의 굉장히 가파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좀 신뢰도가 높아진 네이버가 그동안의 어떤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많이 좀 검증을 해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양대 사업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과 네이버. 거래액도 큰 차이는 없고 점유율도 그렇고요. 하지만 양측이 가진 그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모델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직접 매입을 통해서 어떤 재고 부담을 떠안는 형태는 아니고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액을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거래액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판매자군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라던가 또 일관된 배송 품질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쿠팡은 정반대입니다. 자체 배송망을 통한 직매입 직배송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배송 또한 굉장히 빠른 것 저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손익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손익분기점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다 비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쇼핑이라는 영역의 가장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류, 이 부분을 신세계라든지 또 CJ와 손을 잡으면서 서둘러 그 약점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들의 연대가 어떻게 보면 쿠팡에 대한 좀 반쿠팡 연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만 일단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는 그들이 잘하는 주변 생태계 조성이 끝나 있으니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이제 배송 쪽이나 신선식품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CJ그룹, 신세계그룹과의 그런 주식 맞교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고요. 반대로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배송 쪽에서의 초격차는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그 부분은 계속 투자를 통해서 어떤 격차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가 어디냐면 네이버가 잘하는 주변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가 잘하고 있는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지 이게 대기업 집단들이 뭉쳐서 어떤 쿠팡에 대한 반쿠팡 연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뭐 한일전 25일 날 열린 한일전도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회원들을 잡아두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장기적으로 쿠팡 생태계 안에 묶어두기 위한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객들을 락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달 25일에 있을 축구 한일전 생중계 같은 것들을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쿠팡 플레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계권을 좀 선점함으로써 기존의 로켓 와우 회원들로 하여금 이런 이제 자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썼을 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쿠팡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지금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 대비로는 뭐 30%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40만 원의 주가를 또 터치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인데요. 이 가장 큰 배경은 일단 온라인 쇼핑 사업 부문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물론 이제 쿠팡 상장에 따른 영향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로 또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20% 성장할 때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은 30%, 35%씩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시총 한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현재 네이버의 그 시총 그 평가는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시각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이제 60조 원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쇼핑만 하는 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고, 금융, 콘텐츠도 있는데 쇼핑만 봤을 때는 아직 20조 원 정도의 가치도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쿠팡이 조금 빠졌어도 지금 80조 원이니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쿠팡은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어요. 시장에 이제 상장된 초기만 해서 지금과 비교하면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이런 약세의 흐름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공모가가 35달러였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상장 초기에 60달러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45달러 선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00조 원에 가까운 높은 가치 평가에 부담을 느꼈던 일부 투자자군에서 차익 매물을 이제 출회시키면서 팔면서 주가가 이제 밀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를 이제 35달러에 한 주당 35불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45달러까지 밀렸어도 지금 팔아도 3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좀 밀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쿠팡과 네이버 글쎄요,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걸로 좀 예측을 하시나요? 우선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직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가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사업자인 네이버와 쿠팡 모두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저는 네이버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양사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나 마케팅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요. 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 그 투자의 지속성 관점에서 우리 캐시카우 사업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이제 결국 돈 버는 사업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네이버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돈을 너무나 잘 벌고 있고요. 쿠팡은 이제 아직은 적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